안녕하세요. 2부에서는 시트에 다리, 기둥, 스핀들이 들어갈 구멍을 뚫고 수공구를 이용해 시트를 깎은 다음 다리에 테이퍼드 테넌을 만들어서 시트에 꼽아보는 작업까지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리와 스트레처의 장부를 가공해 의자 하부를 먼저 만들고 기둥 스핀들 크레스트 레일을 조립해서 의자를 완성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부재들을 조립할 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요. 나뭇결의 방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나뭇결의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방향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무에는 세 가지의 면이 있는데 목재의 세 면은 일단 길이 방향으로 크로스 섹셔널 플레인이 있고요. 길이 방향을 잘랐을 때 나오는 면이 크로스 섹셔널 플레인이고, 나이테에 접한 면을 탄젠셜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테를 원으로 봤을 때 그 원의 방사 방향, 지름이 커지는 방향에 있는 면이 레디얼 플레인입니다. 근데 각 면의 그 수축과 그 평균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크로스 섹셔널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1% 내외입니다. 1, 2%. 레디얼 플레인 같은 경우는 4% 내외예요. 그리고 탄젠셜 플레인 같은 경우는 8% 내외입니다. 이게 모든 수종이 다 똑같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 그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크로스 섹셔널 플레인은 미미하고 탄젠셜 플레인은 굉장히 큰 편이다 라는 거죠. 탄젠셜 플레인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향은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방향이고요. 레디얼 플레인이 늘어나고 있는 방향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향은 이 녹색 화살표 방향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섹셔널 플레인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향은 길이 방향이에요. 요컨대 목재라는 것은 길이 방향으로는 변화가 별로 없고 폭 방향으로 판재를 보통 이렇게 떼내거든요. 그러니까 판재가 있을 때 판재 폭 방향으로는 변화가 큰 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의자의 시트와 다리, 기둥, 스핀들 같은 경우를 어떻게 통나무에서 얻을 거냐, 이런 식으로 얻어지겠죠. 시트가 있고 다리, 기둥, 스핀들이 이런 식으로 잘려서 얻어지게 됩니다. 시트와 다리 부재의 탄젠셜 플레인인, 그리고 수축과 평균이 가장 큰 방향을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다리를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위쪽에서 보면은 탄젠셜 플레인에 대응하는 수축과 평균은 이 빨간색 화살표처럼 되는 거겠죠. 실제 이것이 시트와 다리가 이제 결합이 됐을 때 시트는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줄었다 하고, 다리는 시트의 나뭇결에 수직으로 꼽혀야만 탄젠셜 플레인에 대응하는 수축과 평균의 방향이 시트와 일치함으로써 시트가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단단하게 결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 나뭇결을 시트와 일치시키게 되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향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틈이 생기게 되고, 틈이 생기게 되면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불안정하고 다리가 빠진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윈저 체어의 시트의 다리나 기둥을 꼽을 때는 시트의 길이 방향, 나뭇결과 다리나 기둥 끝부분의 나뭇결이 수직이 되게 결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리에 스트레처를 끼울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업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리를 시트의 나뭇결 방향을 고려해서 꼽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선을 마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이드 스트레처를 다리에 꼽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고무줄을 걸어서 다리와 다리 사이의 가상의 연결선을 만드는 겁니다. 고무줄 양쪽의 중심선을 찾아서 마킹을 하고요. 나무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사이드 스트레처가 실제 어느 정도 길이로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다리 안으로 들어갈 장부 길이를 포함해서 초벌로 만들어 둔 사이드 스트레처를 가공을 하면 되는 거겠죠. 센터 스트레처의 길이도 대략적으로 가늠해 봅니다. 고무줄을 기준 삼아서 드릴로 천천히 사이드 스트레처가 들어갈 장부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트레처를 초벌한 사이드 스트레처를 목선반에 걸고 측정한 그 결과 값에 따라서 최종 길이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저 그 파팅 툴로 표시한 부분을 톱으로 잘라내고 테논 커터에 넣어서 다리에 들어갈 장부를 만들어 줍니다. 장부 가공이 끝나고 나서 실제 다리에 한번 넣어 봅니다. 저렇게 넣어 봐서 결합된 상태에서 시트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다리가 필요 이상으로 원래 의도한 것보다 더 벌어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지 점검을 해봅니다. 시트에 제대로 다리가 원하는 깊이까지 들어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겠죠.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꼽아 봅니다. 이렇게 꼽고 나서 다리가 제대로 사이드 스트레처가 결합된 후에도 제대로 들어갔는지, 형상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의자 아래에 선을 긋고 고든 직자 같은 걸 가지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 선이 수평이 되면 제대로 벌어진 거죠. 제대로 양쪽으로 균형 있게 벌어진 겁니다. 사이드 스트레처가 다리에 들어갈 그 방향을, 나뭇결을 고려해서 꼽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을 마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센터 스트레처가 들어갈 구멍을 뚫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구멍이 뚫어질 위치를 마킹을 하는 거예요. 사이드 스트레처를 다리에 넣기 위해서 고무줄을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알루미늄 직자 같은 걸 써서 기준선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거울을 보면서, 직자와 거울을 보면서 이제 방향을, 가상선을 지키면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주는 거죠. 장부 길이를 포함해서 센터 스트레처의 길이를 가늠해 보고 있습니다. 센터 스트레처를 완성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드라이 피팅을 해봅니다. 드라이 피팅이라는 게 본드 없이 피팅을 해보는 걸 의미하고요. 저 과정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그 다음에 본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의자 좌우에 다리 벌어진 각도, 길이를 재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본딩만 남았기 때문에 본딩 전에 최종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요. 이건 쐐기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쐐기를 넣기 위한 작업입니다. 일단 다리에 쐐기 홈을 넣고, 그 다음에
쐐기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하드 메이플로 만들었어요. 쐐기 역시 나뭇결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끌로 저렇게 쳐서 원재료를 만들고요. 지그를 이용해서 다듬어 줍니다. 쐐기 역시 나뭇결 방향으로 만들어야만 중간에 쐐기를 박아 넣다가 쐐기가 갈라지거나 깨지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쐐기가 들어가야 될 구멍 크기보다 넓기 때문에 그 구멍 크기에 맞추고 있는 작업이에요. 이제 본딩을 시작합니다. 저는 타이트 본드에 하이드 글루를 썼는데요. 하이드 글루는 악교를 의미합니다. 물론 저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악교는 아니에요. 미국의 그 윈저 체어 메이커들이 주로 악교를 쓰는데, 그 악교를 쓰는 이유는 첫 번째로 작업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작업 시간은 본드를 바르고 나서부터 조절을 할 수 있는, 완전히 굳어지기 전까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여유 시간을 의미해요. 그 작업 시간, 오픈 타임이라고도 하는데, 그 오픈 타임이 긴 편이라서 본딩을 하면서 여러 부재들을 조절해 가면서 본딩을 해야 되는 윈저 체어에 있어서는 악교가 좀 적당하다는 거죠. 이 악교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리버서블이라고 해서 나중에 뜨거운 물 같은 걸 부어서 떼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거 자체가 빠지게 되면 기존에 묻어있던 악교 본드 위에다가 또 악교를 넣어도, 그렇게 해서 결합을 해도 다시 잘 결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본딩을 하는 순서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본딩을 하시는 게 실패를 방지하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쐐기를 박아 넣습니다. 쐐기는 한쪽 면에만 본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쐐기 자체가 다리 끝부분을 벌려줌으로써 시트와 밀착되게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양쪽을 다 본딩을 해버리면 다리 끝부분이, 그러니까 수축과 평균을 할 때 다리 끝부분이 벌어져야 되는데 쐐기에 딱 붙어가지고 벌어지지 못하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쐐기는 한쪽에만 본딩을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건조를 시키고요. 저는 스팀 밴딩을 했는데 나무를 하루 정도 물에 담궈 놓은 다음에 100도로 90분 정도 가열하고 밴딩 폼에 넣고서 말렸습니다. 이 경화가 완전히 된 후에는 의자의 좌우 수평 그리고 앞뒤의 높이 차이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수평이 안 맞을 경우에는 저렇게 저는 와셔를 썼는데요. 뭐든지 어떤 걸 쓰든지 저렇게 수평이 되게 맞춰 놓고 바닥에서부터 의자 시트의 특정 부분의 높이를 양쪽에서 재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평이 맞게 만들어 놓고 둘러가면서 재단선을 그립니다. 저 재단선을 톱으로 자르고 나면, 완전히 다리 4개를 다 자르고 나면 난 후에 그 평면에 다시 올렸을 때, 작업대 올렸을 때 완전하게 딱 밀착이 되겠죠, 바닥에. 플러그 톱을 이용해서 의자 위에 올라온 쐐기를 없애주고 있는 작업이에요. 일단 저렇게 플러그 톱으로 크게 잘라주고 끌로 바깥에서부터, 저 튀어나온 원 부분의 바깥에서부터 중심 방향으로 쳐가면서 조금씩
평탄화 시켜줍니다. 이제 하부 구조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샌딩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180번 사포와 400번 사포를 이용했습니다. 그 샌딩으로 감춰지지 않는 그런 흠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작업을 하면 저는 뭐 초보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서 그것을 스크래퍼로 없애주고 있는 겁니다. 카드 스크래퍼가 의자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공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상판 샌딩을 하고 난 후에 하부 다리 샌딩을 하고 이제부터는 기둥 스핀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둥에 테이퍼드 테너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거고요. 시트에 꼽힐 스핀들의 장부 부분을 테논 커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기둥이 제대로 된 각도로 들어갔는지 보기 위해서 체크하고 있는 거고요. 크레스트 레일을 클램프로 임시로 걸어서 최종적으로 가공할 길이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지금 저게 길기 때문에 양 끄트머리를 잘라주고, 네, 이렇게 밴드소로 잘라주고요. 장부 테논이죠. 저 크레스트 레일이 기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둥에 들어갈 둥근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부가 들어갈 뭐랄까요, 장부의 형태를 마킹을 하고 드로우 나이프로 깎고 조각도로 다듬어서 최종적으로는 저렇게 장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기둥에 임시로 거치를 하고 크레스트 레일의 장부가 기둥에 들어갈 구멍, 그러니까 장부 구멍을 파줍니다. 저것은 관통이 돼야 되는데 관통을 시킬 때는 한쪽에서 완전히 뚫으면 반대쪽이 터지기 때문에 양쪽에서 해야 돼요. 이제 스팬들이 들어갈 크레스트 레일에 스팬들이 들어갈 위치와 위치를 지금 마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크레스트 레일에 그러니까 스핀들이 약간 휘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휘어진 각도를 마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해서 그 휘어진 정도를 기준선을 만들었고요. 휘어진 정도에 맞춰서 기울여 가지고 레이저 레벨기의 선을 그 선에 드릴을 맞춰서 각도가 있는 구멍을 뚫었고, 거울로는 그 크레스트 레일의 넓은 면에 수직이 되게 뚫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다 되었으면 이제 상부를 드라이 피팅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하는 저 크레스트 레일 저 부분이 원래 커티스 부캐넌의 오리지널 디자인과 유일하게 다른 부분이거든요. 커티스 부캐넌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저게 그냥 각재 같은 거지만 저는 약간 판재처럼 했기 때문에 맞추는데 약간 고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둥에도 쐐기를 꼽아야 되기 때문에 쐐기 홈을 내주는 겁니다. 시트에 들어갈 테논 부분 전체를 다 저렇게 홈을 내는 건 아니고 남겨놔야 됩니다.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사이에서요. 쐐기는 아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리 쐐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곧바로 본딩 작업을 시작합니다. 스핀들을 본딩하고 있고요. 구멍에 본드를 칠하고 저렇게 스핀들을 밀어 넣으면 약간씩 삐져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닦아줘야 되고요.
본딩 순서는 기둥에 크리스트레이를 결합을 시키고 저것을 결합시키면서 시트에 결합시키면서 스핀들과 맞춰서 동시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약간 저기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원래 디자인에서 좀 벗어났더니 네, 쐐기는 역시 한쪽에만 바르고요. 한쪽에만 접착제를 바르고 저렇게 꼽아줍니다. 이제 하루 정도가 지나서 건조가 됐다 싶으면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뭐 튀어나온 장부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끝부분이 약간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각도로 못따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쐐기 역시 과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크레스트 레일을 드로우 나이프로 모양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깎다가 보면 저렇게 터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럴 때는 나뭇결 방향을 타는 거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서 수공구로 가공을 해야 됩니다. 이후 과정은 뭐 예상하시는 과정이죠. 이제 샌딩을 하고요. 이제 오일을 이제 마감을 해야 되겠죠. 오일 마감을 할 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약간 흠뻑 젖힌다 싶을 정도로 많이 그렇게 묻혀서 마감을 하는데 묻혀서 발라주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랄까요? 제 경험에는 그렇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이내에는 다시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저거를 너무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 찐득찐득해지면서 닦여지질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의자 제작 영상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의자 제작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